안녕하십니까, 이산입니다. 제가 싱거운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아가 이 광활한 우주 공간에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다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의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설악산의 울산바위도 나이를 먹고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시간이라는 에너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세월이 흐른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인류의 역사가 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화한 것이 바로 변화이고, 이것을 그 시대의 모습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변화와 이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죠. 이 변화를 읽는 여러 학문들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역이 가장 탁월한 학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태풍의 진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동원해서 예측을 합니다마는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역으로서 개를 세워서 파악을 해보면 굉장히 그 적중도가 높습니다. 이 역이야말로 슈퍼컴퓨터 위에 울트라 슈퍼컴퓨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월설에 따르면 역자는 날 일자와 달 월자의 합성된 글자라고 합니다. 해가 뜨면 달이 지고 달이 뜨면 해가 지고 밤낮으로 해와 달이 그 이물을 교대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달은 음을 대표하고 태양은 양을 대표합니다. 이거야말로 음양학입니다. 음양학이란 것은 바로 변화를 읽어내는 학문입니다. 주역은 음양학이고 변화를 읽는 학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양은 양효를 이렇게 남성의 상징으로 표시하고 음효는 이렇게 트여서 여성의 상징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오행의 행도 단일행자죠. 다닌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운동성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빨리 온단 말이에요. 변화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그 많은 법칙들 중에 이 시간에는 팔자내에서 벌어지는 법칙들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중형으로 인한 팔자 물상의 변화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 사례사주는 농구 선수 출신 방송인 서장훈님의 것입니다. 그의 생활 정보에 대해서 익히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기를 해서 즉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팔자를 풀이한 영상들이 많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격국을 보게 되면 우선 을목이 4월에 태어나서 상관격이고 천간의 재성이 투출해서 상관투재입니다. 자, 상관투재가 됐는데 또 급재가 천간에 투출해서 파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와 급재는 같이 붙어 있으면 굉장히 불리하죠. 자, 이렇게 되면 파격인데 이것이 바로 십성 용어에 의한 통변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상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정리를 한다면 상관이 재를 생해서 천간에 재가 투출되고 용신은 급재를 써서 상간생재 용겁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이게요? 그럴 수 있죠. 신약 신강을 논하기 전에 이 팔자의 물상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라는 것은 기토인데 고딕체로 이렇게 이쁘게 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딕체로 하는 이유는
척자, 파자 놀이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척자, 파자에서는 가핵을 하기도 하고 감핵을 하는데 이번에는 가핵을 해봤더니 밭전자가 나왔죠. 바로 농사 짓는 경작지다라고 볼 수가 있죠. 농사를 지으려고 얼목을 갖다 들여댔습니다. 얼목은 우리가 물상으로 나무 가지니까 호미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호미로서 농사를 짓는 데는 한계가 있죠. 화단에 꽃을 조성하는 데는 호미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밭전자가 이렇게 달려 있고 꼬리가 있는 쟁기, 감목을 갖다 들이대서 경작지를 갈아 엎어서 여기에다가 감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보자고요. 감자는 동글동글한 쇠처럼 생겨서 경겁니다. 수확은 누가 합니까? 호미가 하잖아요. 호미가. 이게 바로 얼경합이죠. 합으로 한단 말이에요. 감목은 충이 돼서 수확이 안 됩니다. 물론 수확철에 감목으로서 쟁기로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밖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충으로 스크래치가 생기죠.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결국 그렇게 해도 호미로서 선별을 해서 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감목은 결국 얼목을 이해서 일하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농사꾼. 옛날식으로 말하면 머슴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한다면 급제와 제가 만나서 이것이 쟁제 현상일까요? 아니면 득제 현상일까요? 쟁제는 우리가 궁급쟁제다라고 하고 득제는 득비이제다라고 합니다. 쟁제 현상이 아니고 이것은 득제 현상이죠. 득비이제하니 형제 덕력이다. 형제는 여기서 집안의 형제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친구, 동료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친구나 동료 중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서 이제를 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고 이제 구체적인 단식 판단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팔자를 흔히 말씀하기를 깔끔함이 지나쳐서 결벽하기까지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결벽정이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옳지 않아요. 남의 사주를 풀 때 이렇게 부정적인 용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이밍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미지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되죠. 얼마든지 승화시켜줘야 되죠. 자, 이것을 바로 팔자에서 사해충이 돼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아니, 사해충이 된 사람은 다 그렇습니까? 결벽증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물상을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을목이 4월 달에 태어나면 꽃입니다. 꽃 중에서 을목은 생긴 모양이 난입니다. 난초란 말입니다. 난초란 시가 있죠. 그럼 이병주 선생님께서 쓰신 시조시인데 그 시조시의 일부를 제가 읊으면서 물상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가람 선생님께서는 난을 빼어난 가는 잎새라고 했습니다. 빼어난 가는 잎새 굳은 듯 보드랍고. 자, 그 용어를 정리를 할게요. 빼어난 잎새, 빼어난 무슨 뜻이? 군계일학이란 뜻입니다. 굳은 듯 보드랍고. 굳은 듯 보드랍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외강 내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줏빛 굵은 대공, 여기 자줏빛이 있는데 그 대공에 하얀 꽃이 벌고 하얀 꽃이 벌어졌다고 개화를 했다 이런 뜻이죠.
이슬은 구슬이 되어 마디마디 달렸네. 영롱한 이슬이 달렸죠. 이슬과 구슬은 동격입니다. 영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 그 마음은, 본디 그 본성은, 난의 본성은, 이 팔자가 난입니다. 본성은 깨끗함을 절개하여 나오잖아요. 깨끗함. 바로 깔끔하다라는 뜻이죠. 정한 모래 틈에, 정한 모래 틈이란 것은 뿌리를 내린, 난이 뿌리를 내린 이 정한 모래 틈인데, 이것은 바로 난이 자랄 수 있고 생활하는 환경이니까 바로 명주의 생활 환경이고, 나는 그 정한 모래 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듯이 명주도 생활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데 자신의 방에 물건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러면 내가 해놓은 위치로 있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알아챈다, 이런 뜻이죠. 정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두고,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어때요? 주관이 확실하다는 뜻이죠. 주관이 확실하다는 뜻이고, 미진도 가까이 않고, 미진은 무엇입니까? 티끌입니다. 티끌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난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서장훈 선생님이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로 받아 사느니라. 우로는 비우자, 이슬로자. 깨끗한 물이는 자연수만 먹고 자란다, 이런 뜻이죠. 여기다 짬뽕 국물 들어볼까요? 라면 국물, 막걸리, 바로 아웃됩니다. 빼어나다, 궁계일학이다, 굳은듯 보드럽다, 외강내유, 이스런 구슬, 영롱하다, 깨끗하다, 깔끔하다, 정한 모래틈에 자신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뿌리를 내려두고 주관이 확실하다, 미진, 즉 티끌조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우로 받아 사느니라, 깨끗한 물. 여기서 이슬에서 우리는 서장훈 선생님이 참이슬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이것은 제가 조크한 겁니다. 참이슬 그렇다고 여기 들어보면 큰일 납니다. 나는. 자, 이렇게 우리는 한 그루의 난으로서 명주의 성격을, 성향을 성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걸어다니는 난이라고 하십시오. 집안에 이렇게 4월 달에 을목생이 있어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많이 성화됐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될까요? 깔끔하죠. 깔끔한 난을 통해서 성격의 소유자죠. 그 다음에 어때요? 꽃이잖아요. 예쁜 마음씨의 소유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선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두 번째는 다시 을목이 사화를 보았으니까 사중병화인데, 사중병화는 태양이고 태양은 밝죠. 밝은 것은 바로 랜턴, 후레시죠. 손잡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보자고요. 헤드라이트다. 굉장히 밝죠. 헤드라이트를 비치니까 훤히 다 보여.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이 훤히 다, 물체가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보이니까 어때요? 이게 상관이란 말이에요. 목화 상관, 목화 통명이 되니까 여기서 밝은 말이 튀어나오죠. 상관은 바로 표현과 표출이니까 표정과 말에서 나오는데, 밝은 말, 즉 바른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들은 사람은 지적당했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발언을 한 템포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놓고 볼 때 TV 프로에 나와서 가끔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가만 듣고 있다가 한 방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타고나 있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리고 밝은 말, 명분이 분명한 얘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토를 달 사람이 없죠. 자, 그 다음에 부부 인연을 보겠습니다. 이 팔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읽어내야 되는데, 부부 인연을 보면 첫째 이런 얘기를 하죠. 을목과 간목 사이에 기토재가 있어서 재는 바로 부인인데 궁극쟁제 상황이라 그렇다라고 했는데, 아까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친구나 동료가 소개팅을 해가지고 인연을 맺어줬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일지가 사에 충이 돼서, 부부궁이 충이 돼서 이별을 했다. 맞습니다. 이 얘기는 맞는데 100% 동의는 못합니다. 왜요? 너무나 단순한 통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사회충이 된 사람 중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러면 아까 이 우주 공간에 변하지 않은 것은 없고 그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했는데, 팔자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의 흐름이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는데 이것이 방향성이 있어요. 이 방향성을 보고 형충합을 보고 그 사연을 읽어낼 수가 있죠. 그 방향은 연에서부터 월로 흐르고 월에서 일로 흐르고 시로 흐르는데, 이 팔자는 시를 모르니까 그냥 제껴놓고, 자, 연에서부터 인이 있습니다. 인은 무엇입니까? 목이잖아요. 인목이라고 그러죠. 쭉 흘러가면서 사화를 만났습니다. 사화를 만났으니까 불이잖아요. 그럼 목생화가 되잖아. 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생을 해주면 생을 해주지 왜 생을 해주면서 한바탕 멱살잡이를 하냔 말이에요. 멱살잡이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중에 경금이 있고 인중에 간목이 있어서 갑경충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받으면 그냥 받았지 왜 얼굴을 찡그리고 멱살잡이를 같이 하냔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왜곡된 생이다 해서 형사를 먹었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이 사화가 불이 가열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열받았으니까 이게 가서 어디를 들이받습니까? 바로 일지에 있는 햇수 배우자궁을 그대로 충으로 들어받아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요동을 치죠. 요동을 친다는 것은 파도가 요동치듯이 그 마음이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자는 배우자궁이 동요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앞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 사회충이나 이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파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을 하니까 이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가서 합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합망충이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이쪽으로 오는데 이 시간 방향 순서로 봐서는 여기가 과거잖아요.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횟수가 볼 때 이 임목은 식신 내지는 상관이거든요. 통제받지 않은 자유를 뜻하고, 나무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으니까 화려했던 옛 시절 과거로, 화려하고 자유로웠던 과거로 회귀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어떤 시점에 와서 이 스위치 코드를 건드리면 실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화려하고 자유로웠던 싱글로 돌아가니까 돌아간다 돌싱이 되는 거죠. 왜? 부인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시간 방향에 따라서 형과 합과 충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연을 읽어내는 것이단 말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판단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팔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의 성향까지 읽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환경도 잡아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을해는요, 일주 자체가 서로 간에 성격이 잘 안 맞습니다. 성격이 안 맞아서 서로 헤어졌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왜? 을목은 바로 묘목이죠. 묘목은 봄입니다. 봄에는 만물이 소생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특히 이 나무는 물질이죠. 봄에는 소풍을 가는데 소풍 준비를 하는 것은 전부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작용하는 시기다. 에너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은 현실이잖아요. 현실주의자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팔자 이론으로서는 그렇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해수는요, 가을에서 가을 추자입니다. 겨울로 넘어가는 초겨울 단계니까 월동 대비를 해야 됩니다. 월동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월동 대비를 하는 것은 왜입니까? 장차 겨울을 지나고 해중 감목이 봄에 와서 인해 와서 다시 자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수는요, 특히 이 임목을 그리워합니다. 빨리 가서 봄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꿈이 있어요. 봄이 오기를 바라는 꿈이고 월동 대비를 하는데 이 겨울에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식으로 따지면요,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준비하는데도 정신노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문성이라고 합니다. 천문성은 학문과 종교, 예술 등을 뜻합니다. 정신이고 꿈이 있기 때문에 이상주의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분명히 괴리가 존재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격이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자제분들 중에 이러한 을해 일주를 타고난 사람이 있으면 특히 궁합을 잘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화두를 보면 첫째, 이 명주가 키가 큽니다. 두 번째, 부자입니다. 자, 이것은 키가 크다, 부자다 이렇게 하면 주건통변이에요. 키가 왜 컸는가, 왜 부자가 됐는가, 운동성을 가미하면 바로 살아있는 통변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하고 태어날 때부터 키 큰 사람은 없잖아요. 자라면서, 즉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월이 흘러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가 커진 거고 부자가 된 겁니다. 키가 커진 이유를 갑인이라 그랬다라고 어떤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왜 틀린 얘기는 아닙니까? 적천수에 분명히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갑목은 참천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찌른다라는 뜻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이해하면 하늘을 찔러서 솟구쳐 오르니까 키가 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용어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탈퇴료하라고. 탈퇴. 퇴를 이제 벗어났다. 막 벗어나서 요화. 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퇴란 말이 퇴를 막 벗어났으니까 퇴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서 이 임목을 깔고 있는 갑목은 바로 눈목입니다. 눈목. 이 눈이 바로 싹 눈자입니다. 싹. 요만한 새싹이 톡 튀어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키가 클 수가 없고 오히려 어려 보일 것이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4월 달에는 갑목은 이미 성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본다면 맞죠. 4월 달에 을목은 제철을 만나서 사방으로 막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풀러지니까 키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막 나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을사일주는 몸을 빠르게 한시도 가만두지 않는 운동을 하는데 바로 농구나 탁구나 이런 게 되겠죠. 농구 선수고 이렇게 잘하니까 키가 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자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면서 이번에는 을목이 기토를 보아서 토는 재물인데 간목을 만나서 합을 해서 새로운 토가 생겨서 토는 역시 재이다. 그래서 재다 재를 보태서 부자가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통변을 천간만 가지고는 할 수가 있어요. 갑기합을 해서 토가 됐다는 화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변화를 읽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존재하는 그 자체가 변화한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화가 되려면 간목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로 인수가 없어야 되고요. 비견급제가 없어야 되는데 이 팔자는 지지의 해수가 있고요. 인수가 있고 해중의 간목과 임수가 엄연히 존재하고 또 임목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인중에 간목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뿌리가 튼튼한 간목이 토시지만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토시지만으로 안 가요. 내 집안이 명문대가인데 처가살이 하러 왜 갑니까? 이런 비유를 들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재밌는 통변은 한번 이끌어내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토는 편재고 월간은 불친자인데 불친이 자기 위치를 정위를 차지하면서 사화로부터 생을 받고 있으니까 불친 역할이 아주 소중하게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부친은 조부궁에서 이렇게 합을 하면서 토를 하나 만들 의향이 있거든요. 의향이 있으니까 자, 이 목씨가 토씨가 됐으니까 부친에게 이복 형제 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친이 그렇다면 조부님의 상황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조부님이 바로 간목인데 임목을 두고 있잖아요. 배우자궁이 임목인데 여기가 조모님 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란살이다라고 하잖아요. 고란살이 있는 대표적인 분이 장미희 선생입니다. 갑인일주입니다. 외롭단 말이에요. 부부 이별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렇게 형사를 먹었으니까 온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고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지살이에요. 지살이라는 것은 삼합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움직임이고 또 삼합 내에서 움직이는 것은 업무상 움직임, 바로 출장 등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출장을 가는 것이고 반면에 여기를 충하는 신은 무엇입니까? 역마거든요. 역마는 삼합 밖에서 움직임이니까 이것은 국외로 해외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업무상 출장이 아닌 관광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바로 김혜경 여사의 팔자를 보게 되면 올해 역마가 동해서 해외를 나가는데 이것은 업무상 관계 아니라 관광 간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소설을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소설입니다. 팔자 통변은 이렇게 유추하는 겁니다. 원래 제가 시범을 보이는 건데요. 조부님 시대 부친은 5세에서 한 8세, 9세 됐단 말이에요. 그때 바로 6.25가 있으면 일사후퇴 때 내려갈 수도 있어. 내려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부친이 황해도 출신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사후퇴 때 조부님이 부친의 손을 잡고는 이게 합입니다. 내려와서 어찌어찌 살다 보니 사연이 생겨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소설을 써봅니다. 자, 일례를 하나 더 들어보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정화일주인데요. 월간에 부칭궁에 뭐가 있어요? 무토, 토시가 있습니다. 자, 연간에 조분인궁에 수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을 해서 화가 나왔잖아요. 토시와 수시는 나와 근본이 다른데 이렇게 합을 해서 화씨가 됐으니까 시진핑 주석에게는 이복 형제가 실제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사실은 넘어가도 되는데 제가 자세한 통변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키가 크고 부자가 된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물상을 그래서 보게 되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팔자에 나무가 보이죠. 그 나무가 바로 간목이란 말이에요. 나무에는 당연히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 가지는 을목이란 말이에요. 나무 가지가 있으면 그게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경금이란 말이에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하면 뿌리가 깊은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 그것은 햇수와 인목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가 주렁주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주렁주렁. 왜 주렁주렁입니까? 이 경금은 바로 사중경금입니다. 주렁주렁 열린 것은 경금의 사화는 바로 월의 장생을 보았습니다. 생이란 것은 생긴다라는 것인데 월장생이니까 무한정 생기니까 경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열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을경합입니다. 을경합. 합을 뜻합니다. 아니 사중의 경금이 어떻게 일간 을목과 합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제목에서처럼 합충으로 인한 물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사형이 되고 여기가 가열됐죠. 충이 돼서 계고가 됐어요. 계고가 되면 사중의 경금이 나오는 순간 을목이 기다렸다는 뜻이 낚아채니까 사중의 경금 열매는 온전히 을목 것이에요. 을목은 그래서 낚시터 가서 낚시를 하면 낚시 대회 나가면 장은 먹을 수도 있어요. 낚시도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는 것은 바로 좋은 상황인데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하잖아요. 수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횟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조량이 풍부해야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조량과 수분이 있어야 쑥쑥 자랍니다. 병화가 있잖아요. 더구나 봄이기 때문에 4월달이기 때문에 경금이 쑥쑥 자라는데 이 경금이 바로 열매고 열매는 물질이고 물질은 바로 신체가 되고 재산 가치가 있는 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쑥쑥 자라고 돈이 쑥쑥 자라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팔자를 보게 되면 을목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글자를 알뜰하게 다 잘 써먹어요. 그래서 을목이 팔자 전체를 평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중을 평정하는 그런 지도자 상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터전이다 말이에요. 터전. 이 넓은 대지 위에서 그것이 무토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인중무토, 사중무토, 해중무토 해가지고 이것이 세 개나 있네요. 세 개나 존재하죠. 터전 위의 경작진 기토에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기토는 이 무토들에게 착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튼실한 경작진데 이것이 바로 재성이란 말이에요. 재성이니까 돈이 튼튼하게 있죠. 그 다음에 이 무토는 바로 산입니다. 무산입니다. 산을 깎아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토목공사가 되고 건축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부동산을 뜻하고요. 건물을 뜻합니다. 건물.
다시 말해서 빌딩을 뜻하는데 1, 2, 3 세 개가 있잖아. 마포에 있다고 들었고 흑석동에 있다고 들었고 또 어디 강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쑥쑥 자라죠. 이 터전 위에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요. 가치 상승이 있단 말이에요. 가치가 상승하니까 어때요? 재산이 쭉쭉 늘어나는데 부동산을 샀는데 그것이 가치가 상승했는데 그것을 소개한 사람은 감목이고 또 기토 부친의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감목에 그 가지에 경금이 열렸는데 일조량도 있고 수분도 충분해서 쑥쑥 자란다. 가치 상승이다. 그래서 이 팔자의 주인공은 소위 주식에서 말하는 마이더스의 손의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이 반대 개념인 마이너스의 손들이 정권을 잡아서 경제를 폭망시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정체성을 보았고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는 별거 없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거 첫째, 결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이 재혼이잖아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계유대운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횟수가 원명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유대운에서는 환경이 어떻게 돼요? 개수가 강물을 더해준다. 이것을 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해줍니다. 생조받은 횟수는 강해지니까 자기 주관이 확고해지겠죠. 자기 주관이 확고한데 사화가 있어서 이렇게 충을 하니까 요동을 치면서 결혼이 빨리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언제 결혼을 했습니까? 2009년도이고요. 기축년에 했습니다. 자, 이것을 십성으로 보게 되면 저 봐라 재성이 들어와서 그것도 편재가 들어와서 결혼을 했지만 편재는 그 만남의 기간이 짧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통변하면 안 돼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요동을 쳐서 횟수를 동요하게 만드는데 대운에 있는 유건과 원명에 있는 사화를 바로 축토가 세운에서 이렇게 삼합으로 딱 얽으면서 잡아버립니다. 합으로 엮어버리니까 이 충이 무산되는 겁니다. 그러면 횟수가 온전해질 때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 금이 또 이렇게 생해주니까 횟수가 더욱더 자기 주관이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 해가 무엇입니까? 인으로 바뀌면 다시 빗장이 풀리는 거죠. 이렇게 형사를 매기고 또 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언제 일이 생기냐 하면은 항상 요동을 치는데 임진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이런 바램을 봄으로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횟수가 해중의 임수가 밖으로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출현했단 말입니다.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만천하에 자신의 마음을 공개하고 이제 나와버렸어.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나와서 어디로 쏙 들어갔어요? 임묘해버렸잖아요. 임묘해서 갇혀버렸습니다. 갇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진이 되어버리니까 다시 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보았습니다. 이제 대운이 을해로 왔습니다. 을해로 왔으니까 재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또 예언가 분들이 올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데 을해가 무엇입니까? 원래 을해잖아요. 봄과 가을에서 서로 맞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복음살이라고 하잖아. 복음살은 엎드릴 복자, 신음할 음자. 엎드려 신음하니까 상문입니다. 상문. 상사를 당한다고요. 집안에 초상 난다고요. 51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바로 이 햇수가 와서 사흘을 충해버리니까 모친궁을 충한단 말이에요. 원래 충월하고 형사를 먹어 있으니까 모친이 지병이 있었을 것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충하니까 복음살이 되면서 엎드려서 울잖아요. 엎드려서 절을 하던. 그래서 모친이 돌아가시니까 부친도 충격을 받았죠. 얼목이 와서 충원하니까. 그래서 이 대운이 말입니다. 복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인데 재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본인은 정작 그냥 씩 웃고 맙니다. 본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병오가 들어와서 을목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고 오화와 이렇게 합을 하는데 오화가 들어왔다는 것은 원명에 있는 기토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재혼을 하더라도 항상 을해 일주에 대한 그런 제가 설명한 기본적인 개념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을목은 햇수가 어머니처럼 챙겨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햇수는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서로 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면 문제가 없겠죠. 이제 명상을 통해서 혹은 참선을 통해서 내면을 다져야 됩니다. 종교인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문학에 대해서 독서도 하고 내면을 다져 나가는 것이 바로 개운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팔자 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